자, 오늘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4회차입니다. 단원별 모의고사 4회차는 우리 요거 두 가지입니다. 뭐건 금융과 개발입니다. 개발론은 좀 쉬운 편이고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금균등, 원리금균 등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부채금융은 고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과 무엇을 지분금융과 무엇을 매자닌 금융을 제외하는 거예요. 됐죠? 지분금융,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증자, 펀드가 있었을 거고요. 매자닌 금융은 신주인수금부, 사채, 전환, 사채, 교환, 사채, 후순위 대출, 상환, 우선주가 있었을 겁니다. 됐죠? 요걸 제외하면 다 뭘로 봐라? 부채금융으로 봐라라는 겁니다. 자, 신탁금융 맞습니까? 네, 맞네요.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 후순위 대출은 매자닌 금융. 요것도 지분금융. 사채니까 매자닌. 주택상환사채니까는 부채 맞고요. 본업투자회사 지분, 신디케이트 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비역 몇 개? 3개. 다음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넘어오시죠.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간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위험이 커진다. 언제? 하락시죠. 하락시. 됐죠? 언제? 하락할 때입니다. 자, 니은입니다. 대출의 기준시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왜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니은 맞네요. 이것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는 별도로 고려한다. 둘 다 고려한다. 됐죠? 리얼 시장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시장이자율이 뭐다? 낮아지면 맞죠? 난 얼마에 돈 빌렸어요? 5%에 돈 빌렸는데 얼마? 3%가 됐대요. 맞죠? 시장이자율이 낮아지면 맞아? 차입자는 조기 상환한 것이 유리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미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기간이 유리한 것은 변동금리다. 맞네요. 니은 미음 리얼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3번 넘으시죠. 자, 이제는 요거 뭐가 한 거다?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다. 6억 뭐와 짝꿍? LTV와 짝꿍. 6억 60% 대출 금액은 얼마? 3억 6천 될 거고요. 됐죠? 순영업소득으로 뭐 구하는 거? 수익률 구하는 상가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 무엇으로? 순영업소득으로 구하는 거. 맞죠? 저당수 보이고 부채 감당률 보이네요. 맞죠? 어떻게 푼다? 이렇게 푼다. 맞죠? 순영소득 얼마? 4,500만 원. 나누기 부채감정 얼마? 1.5. 나누기 얼마? 0.12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얼마? 4,500만 원 나누기 얼마? 1.5. 나누기 0.12 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4,500만 원 나누기 얼마? 1.5 나누기 얼마? 0.12 하시면 되겠네요.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옵니까? 2억 5천만 원이에요. 이거 얼마? 2억 5천만 원이에요. 됐죠? 2억 5천만 원이에요. 됐죠? 그럼 얼마? 시장가격 기준으로 얼마 빌릴 수 있다? 3억 5천 빌릴 수가 있는데 맞죠? 상가대출 가능 금액 순부절 얼마 구할 수 있다? 2억 5천까지 빌릴 수 있다.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근데 얼마 빌렸다? 기존에 2억 빌린 게 있다. 2억 5천 빼기 얼마? 2억 하시면 되겠죠? 얼마? 5천만 원.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됐죠? 요거 하나 발표해 주시고 우리 뭘 기억한다? 상가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 혹시 뭐가 보인다면 순영업소득이 보인다면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 상수라는 거. 뭐라고? 순부저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저당 대출 방식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원금균 등은 가중평균 기간이 더 짧다. 뭐보다? 원리금보다. 가장 짧은 게 원금균 등이에요.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만기 일시, 체증식, 원리금, 원금균이다. 좋습니다. 맞죠? 뭐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이자 수입의 크기와 뭐는 똑같죠? 상환 평균,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긴 순서. 맞죠? 그거 똑같죠? 상환 기간이 긴 순서. 이거 똑같죠? 뭐가 가장 길다? 만기 일시가 가장 길다라는 거.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 상환은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 대출 잔액이 각각 감소한다.
한다. 각각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맞습니까? 네, 맞네요. 중도상환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할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보다 적다. 뭐가? 원금 균등이 뭐보다? 원리금보다 적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처음부터 돈 팍팍팍 많이 갚는 게 뭐라고? 원금 균등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때도 뭐다? 잔액이 가장 적게 남은 것이 원금 균등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세정식은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됐죠? 4번에 남을 뻔 4번이었습니다. 자, 5번을 넘으시죠. 5번의 별표. 은행으로부터 얼마? 5억을 대출받았다. 대출 금리 구하시고요. 뭐다? 18에서 4번은 원리금 상환이 구해라 라고 왔습니다. 됐죠? 무슨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은 원금 구하는 게 쉬워요. 얼마 빌렸다? 5억 빌렸다. 나누기 몇 년? 20년. 얼마 나옵니까? 2,500만 원 나오네요. 됐죠? 그럼 1회차 원리금이 4,500이니까 원금 얼마? 2,500만 원 더하기 이자가 얼마나 소리예요? 요거 1회차 이자죠? 1회차 이자 얼마 소리예요? 2천만 원이란 소리입니다. 됐죠? 그럼 보세요. 1회차 이자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대출금 곱하기 뭐다? 이자율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얼마라고? 2천만 원이라고. 됐죠? 대출 얼마인데요? 5억이요. 이자 몇 프로인지 모르는데 2천만 원 나왔어요. 몇 프로요? 4% 되겠네요. 이자 몇 프로? 4% 체크. 됐죠? 그래서 우리 뭐다? 1회차 이자 구하는 게 이거라서 되게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1회차 이자가 이거라서. 아시겠죠? 자, 이제 뭐 구하는 거다? 18회차 4번은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거다. 자, 이자 구하는 공식. 이자 구하는 공식. 이자. 자, 어떻게 구하냐? 대출금. 대출금이죠. 빼기 상환원금 곱하기 회차 마이너스 1. 요거 전체에 얼마? 이자율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상환원금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500만 원이죠? 얼마? 2,500만 원이죠. 곱하기 얼마 나옵니까? 상환원금 2,500 맞죠? 2,500 얼마? 곱하기 얼마? 18회차. 요거 18 마이너스 이게 얼마? 17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얼마예요? 2,500 곱하기 얼마? 17. 얼마입니까? 4억 2,500만 원 나오네요. 됐죠? 대출금 얼마인데요? 5억이잖아요. 맞죠? 5억입니다. 맞죠? 5억에서 얼마? 뺍니다. 얼마? 4억 1,5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4%. 그럼 빼면 얼마 나요? 7,500 나오네요. 맞죠? 7,500 곱하기 몇 프로? 3%. 4%. 몇 프로? 4%. 얼마 나옵니까? 300만 원 나오네요. 됐죠? 얼마? 7,5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4%. 얼마? 300만 원. 그럼 교수님, 몇 회차? 18회차에 이자가 얼마라고? 300이라고. 18회차 이자가 얼마라고? 300이라고. 맞죠? 18회차마다 원금은 똑같죠? 얼마? 2,500 더하기 이자는 얼마? 300 되는 겁니다.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푸시라고. 아시죠? 요 금액은 이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자는 몇 뜻이에요? 요번에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원금 얼마? 2,500. 이자 얼마? 300이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원리금 균등입니다. 8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얼마? 4억 빌렸다. 8억 원 필요하지 않다. 금리와 2회차에 상환할 원금 상환액을 순서대로 구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얼마 빌렸다고? 4억 빌렸다고. 우리 원리금 균등은 요거 모양을 지키셔야 돼요. 원리금 균등보다 모양 지키셔야 된다. 원금, 이자, 원리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을 구하기가 쉽겠죠. 얼마 빌렸어요? 4억 곱하기 얼마? 0.087 맞죠? 1회차, 몇 회차? 2회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원리금 얼마? 4억 곱하기 0.087 얼마 나옵니까? 3,480만 원 나오네요. 역시 똑같네요. 3,480만 원 나오네요. 됐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다? 3,480, 3,480입니다. 1회차가 얼마? 1,080만 원이라고. 1080만 원이라고. 맞죠? 이자 얼마 나오는 거예요? 이자 얼마? 2,400만 원 나오겠지. 왜? 요거 두 개 합이
이럴 테니까는. 됐죠? 역시 똑같죠? 1회차 이자. 1회차 이자 어떻게 구해요? 얼마 빌렸어요? 4억 곱하기 뭐다? 이자율. 맞죠? 이자율 얼마? 6% 되겠네요. 이자 몇 프로? 6%. 끝. 됐죠? 이자 몇 프로? 6% 되겠네요. 4, 6에 2 하니까. 자, 2회차는요. 1회차 곱하기 얼마? 1.0 6에 몇 승? 1승 하시면 되겠죠. 왜? 1 플러스 R에 1승이니까. 그럼 얼마? 1,080만 원 곱하기 얼마? 1.06 하시면 되겠네요. 얼마 나와요? 1,144만 8천 원이요. 됐죠? 1,144만 8천 원.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됐죠? 다음 몇 번? 2번 체크해 주세요. 요거 지우면 되지 이제. 됐죠?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되셨나요? 6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7번 넘으시죠. 7번을 넘으시죠. 자, 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업무 목적의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뭐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되는 겁니다. 뭐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됐죠? 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좋습니다. 자, 업무는 안 되고 주거용 되고 뭐다? 저당 설정도 있고 신탁 등기 방식도 있고 아시겠죠? 두 개 질문 체크. 자, HF는 뭐다? 담보집 가격의 하락에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5억에 가입했어. 근데 집값이 3억 떨어졌어. 뭐라고? 이거 HF가 감당한다고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번입니다.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55세이자 와 아니에요. 뭐다? 또는 뭐다? 항상 뭐다? 둘 중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뭐다? 55세 이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주택 소유자 또는 뭐다? 그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다라는 거 다 체크.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 또는 됐죠? 그 말입니다.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에 대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뭐다? 우리 집 어르신이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집값보다 더 받아도 뭐다? 법정 상동이 상하지 않는다. 뭐다? 비소금융이 되겠죠. 7번 다음에 번 4번이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모기지 유동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왔습니다. 자, MPTS 책임자가 누구예요? 투자자. 됐죠? 뭐다? 지분영증권. MBB의 경우에는 시정 보강을 위한 초과 담보가 필요하겠죠. 다음에 번 2번이었습니다. 얼마나 쉬워? MBB는 콜방어도 가능하고 MPTB는 맞죠? 1, 2. 저발. 이거 기억나시죠? 원리금 추가 누가? 투자자가. 원리금 추가 가져가니까는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떠안을 거고 저당권은 발행자가 가져가니까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떠안아야 되겠죠. 조기상환은 투자자, 채무 불이행은 발행자. 맞습니다. CMO는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의 층, 트렌치로 구성된 증권이다. 좋습니다. 8번 다음에 번 2번이었습니다. 자, 9번으로 넘으시죠. 자,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적을 얻을 수 있다. 왜요? 위험이 크니까요. 이견이 있으면 사업 지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리 프로젝트 사업주 입장에서는 맞죠? 차입자 입장에서는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질 수 있다. 좋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맞죠? 채권 연수가 어렵다. 역시마다 비소구 금융인 겁니다. 그렇죠?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다. 조심. 있다. 자, 정리할게요. 회사에는 청구 가능. 사업주에게 청구 불가.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회사에는 청구가 가능해요. 어디에 청구 불가능해요? 사업주한테 청구 불가능하다고. 아시겠죠? 정리해주세요.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의 내용으로 옳게 들어간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자, 뭐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맞죠? 6개월 매덕 70억.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와 해당부에 몇 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최저자본 준비기간,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났습니다. 부동산, 증권, 현금 얼마? 80% 이상. 맞죠?
얼마? 50% 이상을 초과해서 못한다.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10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오시죠.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자, 회계 처리할 때 뭐라고? 회계 처리할 때 어디 따라가라고? 금융위원회 따라가라고 됐죠? 한국은행 X 됐죠? 상법 뭐에도 불구하고 290조 이호에도 불구하고 현물 취한 설립은 뭐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설립 시에는 현물 취할 수 없다.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번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소유자로 맞다. 3년 이상 종사하면 자기관리에 상근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다. 좋습니다. 기업구조조정과 위탁관리는 어디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되고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뭐만 본점만 있어야 된다. 상근이랑 임원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11번이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12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됐죠?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공작, 설치하는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은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좋습니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다? 제외한다라는 거. 시공마다 제외. 됐죠? 부동산 개발 사업 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하가 지연 위험은 뭐다? 서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는 거. 됐죠? 3번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으로 이루어진다. 옳은 것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부동산 개발의 단계, 7단계, 아예부터 마였습니다. 됐죠? 마였습니다. 됐죠? 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맞죠?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맞죠? 해당 시장의 부동산의 시장을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민감도 아닙니다. 민감도 어디? 투자론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투입요소 대비 결과치. 맞죠? 투입요소 대비 결과치. 민감도 분석. 흡수율 분석은요.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나 팔리겠니 보는 거죠. 그렇죠? 공적인 목적은 뭐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여 뭐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뭐다? 원래적인 목적입니다. 됐죠? 과거의 추세 파악해서 뭐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12번이 나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13번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재개발 사업은 나왔습니다. 정비개발 처리, 열악,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뭐다? 밀집한 지역, 뭐다? 상공업종 지역에서 도시균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을 말한다. 우리 말씀드렸죠? 성수동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환지 방식은 어디에? 신개발 방식으로 택지 개발되기 전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맞죠? 택지 개발된 후 맞죠? 어디에? 비용과 공공지를 제외한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지 방식. 땅이 바뀌었네요. 됐죠? 자, 대물 변제형 등가 교환 방식은 지분을 공유하고 구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문제 생기지 않는다. 맞죠? 낸 만큼 가져간다. 이게 뭐다? 개발업자. 이게 뭐다? 토지 소유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탁 방식은 뭐다? 개발업자는 지분 얻지 못한다. 왜요? 당연히 뭐다? 수수료 받고 가는 거니까요. 됐죠? 지분 공유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 토지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죠. 위탁자와 수익자 간의 계약이며 토지 소유자가 건설 자금을 조달한다. 땡! 누가? 신탁회사가 하는 거죠. 왜?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으니까. 됐죠? 형식상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맞죠? 누가? 모두가 신탁회사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14번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작자적인 솔라라고 왔습니다. 자,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귀속이 되며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하되 기간 동안 임차한다. B, T, O, L 방식이네요. 뭐 지운다? O 지운다. 맞죠? B, T, L 방식. 맞죠? 기획은 뭐다? B, T, L 방식. B, T, L 방식. 됐죠? 뭐다? C 되겠네요. 기획은 C 되겠네요. 자, 건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고 종료 후 뭐다? 이전한다. 맞죠? B, LT 방식이 되겠네요. 니는 뭐다? B, LT 방식. D가 되겠네. D가 되겠네. D. 맞죠? 여기 뭐다? 기업. 여기 뭐다? 니은. 됐죠? D 방식. D.
자, 마지막입니다. 시설 건설하고 소유권과 운영까지 간다. B, O 방식이 되겠네요. E 되겠네요. E. 다음에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14번에 다음에 번 4번이었습니다. 15번 넘어오시죠. 자, 자산관리, 시설관리로 재산관리로 나눠줄 수 있다. 자산관리를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다 볼게요. 수입 목표 재산관리, 매입과 매각 자산관리, 영어 보이면 자산관리, 재산관리, 자산관리. 됐죠? 자산관리,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매입 매각,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재투자, 재개발 몇 개? 4개였습니다. 됐죠? 체크해주세요. 됐죠? 영어 보이면 자산관리로 보내라. 맞죠? 영어 보이면마다 자산관리로 보내라라는 거였습니다. 4개였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위탁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밀 유지에 뭐다? 단점이 있다. 기밀 유지 안 돼요? 안 되겠지. 3몇 번? 1번이었습니다. 혼합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단점이 되겠죠. 직접 관리 방식은 업무의 타산화가 우려되고 드러눕죠. 소유자가 관리 업무에 대한 통제가 강하며 맞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애호 정신이 강하며 종합적 관리가 된다라는 거 됐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리에서 계량이란 요거 체크합시다. 부동산의 외형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다. 됐죠? 유지는 변형 있다 없다? 없다. 계량은 변형 있다. 맞죠? 유지는 계량은 됐죠? 외형 변화 있으면 계량, 뭐가 없으면 외형 변화 없으면 유지. 됐죠? 계량은 외형 변화 있고 유지는 외형 변화 없고. 됐죠? 기술적 측면에서는 뭐다? 물리적 경제적 하자를 유무를 판단해서 조치한다는 겁니다. 됐죠?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10초 넘으시죠? 이거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별표. 분양면 700이죠? 곱하기 700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맞죠? 20만원 곱하기 700 얼마입니까? 1억 4천이 되겠네요. 됐죠? 이거 얼마? 76에 4,200만원이 되겠네요. 됐죠? 자, 비율 임대차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요걸 그리시는 겁니다. 비율 임대차 나왔다. 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됐죠? 자, 총 매출, 총 예상 매출 얼마예요? 1억 4천이네요. 됐죠? 기본 임대료 얼마 했다고요? 4,200만원 냈다고요. 됐죠? 손익분기 매출액, 손익 매출액 얼마라고요? 9천만 원이라고요. 손익분기 매출액이 9천만 원이니까는 초과 매출액은요? 얼마? 5천만 원 되겠죠. 초과 매출 얼마? 5천만 원 되겠죠. 됐죠? 손익분기점까지는 뭐만 내고 기본 임대료만 냈는데 맞죠?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이다. 얼마? 13%를 때린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5천만 원에 3% 얼마? 얼마 됩니까? 650만 원이 되겠네요. 됐죠? 맞죠? 5천만 원에 3%니까. 맞아요. 650만 원. 됐죠? 이게 뭐다? 추가 임대료다. 따라서 총 임대료는 무엇과 무엇의 합? 4,200 더하기 6,500의 합 얼마? 4,850만 원이 되겠네요. 300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어요? 자, 메모를 그리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짠. 됐죠? 여기가 뭐다? 총 매출액. 총 매출액은 두 개 나뉩니다. 손익분기점까지 매출액, 추가 매출액. 됐죠? 손익분기점까지 뭐만 내고, 기본 임대료만 내고, 추가 매출액에서는 뭐다? 초과 임대료를 냅니다. 죄송해요. 이거 바꿔야 되겠다. 초과 매출에 대해서는, 초과 매출에 대해서는 뭐다? 추가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맞죠? 뭐다? 임대료를 적용한. 됐죠?
임대료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총 임대료 얼마? 4,8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18번에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19번 넘으시죠. 18번 넘으시죠. 마케팅 내용을 옳은 것을 골라라 왔습니다. 자,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 뭐다? 포지셔닝이죠. 뭐다? 세분화, 표적시장, 선점, 차별화. 됐죠? 퍼포밍스,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가격 전략. 됐죠? 프라이스죠. 다음 몇 번? 3번이네요. 제품 전략, 지하와 커뮤니티에서 헬스장, 골프 연습장. 됐죠? AID의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으로서 맞죠? attention, interest, decision 아니죠? 뭐다? desire. 욕망이죠, 욕망이죠. 됐죠? 현임 투자, 직접 분양, 분양대 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 프로모션 아니죠. 뭐다? place가 되겠죠. 유통 경로가 되겠죠. 됐죠? 유통 경로입니다. 그래서 18번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현직 분금 중. 뭐라고? 현직 분금 중이었습니다. 19번입니다.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고맙습니다. 시장 세분화란 분양 성공을 위해서 아파트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노력이다.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킨다. 이게 뭐예요? 시장 차별화. 차별화 죄송해요. 차별화 아니고 죄송합니다. 뭐다? 포지셔닝. 차별화 맞네. 포지셔닝. 차별화. 됐죠? 포지셔닝.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킨다라는 거. 됐죠? 이거 한번 체크해주세요. 각인시킨다. 포지셔닝. 차별화입니다.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됐죠? 시장적 마케팅이란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 맞죠? 표적시장을 선점, 틈새시장을 점유. 고객점 마케팅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해야 되는 정보와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다. 퍼포밍 수련 중에서 판매 촉진은 뭐다?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 동일한 자재나 시공이지만 위치, 방위, 층, 지역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판다. 뭐다? 신축 가격 전략이 됩니다. 됐죠? 19번에 다음 몇 번? 1번 포지셔닝이었습니다.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킨다. 포지셔닝이었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20번입니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표적시장이란 뭐다?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좋습니다. 쪽에서 뭐다? 표적시장 선점하는 거. 유통경로 전략이란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해서 유인하는 것이다. 틀렸죠? 뭐다? 프로모션. 맞죠? 판매 촉진이 되겠죠? 됐죠? 이 말씀이 됩니다.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다음에 번 2번이었습니다. 관계 마케팅이란 소비자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뭐다?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마케팅을 말한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가격 추정합니다. 시가 전략. 시장적 마케팅은 누구 측면? 공급자 측면. 고객점 마케팅은 누구 측면? 수요자 측면이었습니다. 됐죠? 20번에 다음 몇 번?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프로모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론과 개발관리 마케팅을 풀어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시장론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좀 까다로웠던 것은 우리 원금 가는 거 아시겠죠? 그 계산 문제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에서 상가, 대출 가능 금액, 순, 부, 저를 통해서 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부분 계산은 이렇게 하나 정리를 했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 마지막 감정평가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의사 4회차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